편하게 찍어 주시면 편하게 비비려 진행시켜. 원래 이렇게 안 하는 이게 너무 재수없는 포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포스 IMC 본부의 기획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재혁이라고 합니다. 광고업계에서는 한 12년 차 정도 일하고 있고요. 베테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라 어렵긴 한데,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에게도 나다움이라는 게 있고 또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나다움이 있을 텐데, 기업다움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있어서의 광고 대행사의 역할은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브랜딩의 방향성과 메시지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잘 전달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브랜딩은 이렇게 대행사에서 하는 캠페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가졌느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자와 브로셔, 달력, 명함까지도 그 모든 요소가 브랜딩의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브랜딩의 방향성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EBS 초복달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도 또 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만든 키워드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다시 과거에 진행했던 기억이 났는데, EBS 초복달은 이제 영어 인강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실제 그 당시에 영어 인강 경쟁 상황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 경쟁이나 양적 경쟁을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하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저희의 이제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EBS라는 공적 성경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자 해서 저희는 사교육과 EBS라는 대결 구도를 형성해서 우리의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나온 키워드가 바로 뒷모습 증후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아이들을 너무 사교육 현장으로만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시장에 시사하기 위해서 뒷모습 증후군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냈고, 저희 EBS 초막달의 핵심 USP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게임하듯이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서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장에 던지는 캠페인을 전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자발적인 바이럴을 통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언론 기사를 내보낼 때 뒷모습 중훈이란 키워드를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사상식 퀴즈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되게 의도치 않게 화제가 많이 됐고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광고의 방향성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에 새로운 메시지까지 던져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캠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네, 시장에서 다들 이제 많이 지금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종합 광고 대행사와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기획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브랜드의 고민과 방향성을 정하는 기획의 포인트는 똑같은데, 사실 그 둘의 차이는 매체적 관점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종합광고 대행사는 ATL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TBC가 중심이 되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특성인 반면에, 디지털 광고 대행사는 이제 당연히 디지털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예시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TBC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과거에는 TV라는 이제 플랫폼이 약간 반강제적인 노출이 되는 환경에 에서 사람들이 광고 영상을 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분명한 형태의 크리에이티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마지막에 도출되지만 그 앞의 전조들이 좀 예술적 장치들을 많이 결합해서 좀 볼만한 이제 영상들을 좀 중심으로 만들었고, 반대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환경 자체가 디지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스킵률도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빠르게 흩어 지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 고객의 시선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되는가에 좀 집중된 크리에이티브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차이는 우리가 표현하는 플랫폼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는 크리에이티브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이제 TV라는 것도 더 이상 TVC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TV 안에서 여러 개 온오프를 넘나드는 형태의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채널과 채널 간을 넘어가는 재팽이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반대로 디지털은 메인 채널이 되면서 메인 광고 플랫폼이 되면서 조금 더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C와 디지털의 특성들이 좀 결합돼서 이제 한 덩어리의 영상이 이제 필요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디지털의 성장이 너무나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빈말을 잘 못해요. 빈말을 못해서 자랑을 만들어내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엠포스와 기획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광고라는 것도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기본적인 선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된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엠포스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람들의 선함을 바탕으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엠포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